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콘탁스 T2와는 완전히 다른 매력의 카메라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니콘의 FM2입니다.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니콘 FM2는 콘탁스 T2와는 완전히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카메라입니다. 혹시 콘탁스 T2가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링크 따라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FM2는 1982년부터 2001년까지 무려 19년 동안이나 니콘에서 생산한 완전 기계식 필름 카메라입니다. 무슨 뜻이냐? 모든 것을 다 자동으로 맞춰주는 콘탁스 T2와는 완전히 반대로 사용자가 노출부터 초점까지 모든 것을 다 일일이 맞추어 조절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스펙은 바디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미 리뷰 영상들이 많이 나와 있기도 하고, 사실 21세기에 그것도 2020년에 FM2를 쓴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스펙은 아닌 것 같거든요. 디자인을 좀 볼까요? 사실 FM2는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필름 카메라 그 자체죠. 그게 7, 80년대에 생산한 프로가 아닌 대중들을 겨냥한 대부분의 모델들이 이런 비슷한 형태의 디자인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 이후에 수많은 디자이너들이 FM2나 캐논의 경쟁 기종인 A1 같은 바디들을 기준으로 수많은 아트워크들을 쏟아냈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대부분이 메탈로 이루어져 있고요. 부분 블랙 포인트가 잘 어우러져 있는 아주 인상적인 바디입니다. 자, 카메라를 좀 살펴보면 상단에는 와인더와 셔터 버튼이 있고요. 이 와인더는 사진을 이렇게 한번 찍으면 다시 감아줘야 사진이 다시 찍힙니다. 이 와인더를 감아주지 않으면 사진이 찍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와인더는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넣게 되면 셔터 버튼에 락이 걸립니다. 와인딩이 돼 있어도 사진이 찍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4000분의 1초부터 1초, 그리고 벌브 셔터를 지원하는 셔터 스피드 다이얼이 있고 ISO를 조정할 수 있는 ISO 다이얼이 있습니다. 이 다이얼을 그냥 돌리게 되면 셔터 스피드가 변경이 되고요. 여기 보면 아주 작은 마킹이 있는데 이 마킹 옆에 위치해 있는 숫자가 지금 현재 셔터 스피드 숫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이얼을 살짝 위로 들어서 돌리게 되면 ISO 다이얼이 돌아갑니다. 이 ISO 숫자는 필름의 ISO 숫자에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이 ISO 다이얼은 사실 돌린다고 해서 사진에 변화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설정해 놓은 ISO를 기준으로 노출을 측정하는 거죠. 뷰파인더 오른쪽을 보면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뷰파인더 내의 노출계를 위한 설정입니다. 뷰파인더를 보시면 오른쪽에 빨간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노출계입니다. 이 부분이 플러스면 한 스탑 이상 오버, 플러스와 동그라미면 한 스탑 내외로 오버, 동그라미면 적정 노출, 마이너스 동그라미면 한 스탑 이내로 언더, 마이너스면 한 스탑 이상 언더란 뜻입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넘어가면 카메라 백 패널을 열 때와 촬영을 다 하고 나서 필름을 감을 때 쓰는 레버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화살표가 그려진 레버가 하나 있는데요. 얘를 안쪽으로 밀고 그 위에 부분을 소리가 날 때까지 끝까지 올려주시면 뚜껑이 열립니다. 자, 뚜껑을 열고 필름 챔버에 필름을 이렇게 거꾸로 넣어주시고요. 쭉 당겨서 반대쪽 챔버에 필름을 넣는 홈에 잘 꽂아줍니다. 이 상태에서 와인딩을 2번 정도 하셔서 필름이 빠지지 않고 잘 들어갔는지,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톱니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필름에 잘 걸렸는지를 확인하시고 뚜껑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 후에 여기 셔터 카운터 부분이 숫자 1에 올 때까지 와인더를 몇 번 더 감아주시면 이제 첫 번째 사진을 촬영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필름 한 롤을 모두 촬영하셨을 때는 하단에 은색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눌러주시고 위에 있는 은색 레버를 옆으로 제끼신 후에 이걸 열심을 다해서 감아주시면 됩니다. 이걸 계속 감다 보면 텐션이 조금 풀리면서 감는데 힘이 조금 덜 든다 싶은 생각이 드는 시점이 올 거예요. 그러면 필름이 다 감긴 겁니다. 그때부터는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은 방법으로 백 패널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자, 카메라 전면으로 오면요, 렌즈 마운트 버튼, 그리고 심도 미리 보기 레버, 그리고 셀프 타이머가 있습니다. 렌즈 마운트는 이 마운트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돌려주시면 렌즈가 빠져요. 그러면 다른 렌즈랑 교체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심도 미리 보기는 제가 지금 렌즈에서 설정해 놓은 조리개 값의 심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FM2를 비롯한 많은 카메라들이 지금 카메라의 조리개 값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건 간에 최대 개방의 조리개로 상을 보여줘요. 밝게 봐야 되니까요.
그리고 사진을 찍을 때 순간적으로 조리개를 제가 설정한 값으로 조였다가 사진을 찍고 다시 원상태로 돌려줍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 개방으로 사진을 찍고 있는 게 아니라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상과 사진이 찍히는 상의 심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심도 미리 보기 버튼이 있는 거예요. 이 버튼을 누르면 심도를 제가 설정한 조리개 값으로 보여줍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게 바로 셀프 타이머 레버인데요. 한마디로 타이머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레버를 끝까지 당기게 되면 약 10초간의 딜레이가 생겨요. 그래서 타이머를 당기고 와인딩을 하고 셔터를 누르게 되면 그때부터 10초간의 딜레이가 시작됩니다. 이 타이머는 당겨지는 정도에 따라서 약간의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레버를 당기다 보면 태엽 감는 소리가 나고 그 이후에 약간 드득 하면서 단계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태엽 감기는 소리가 나는 부분까지만 레버를 당기게 되면 타이머가 자기 혼자 다시 0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꼭 이 드득 소리가 나는 구간까지는 레버를 당겨 주셔야 셀프 타이머 설정이 됩니다. 한 가지를 빼먹었네요. 와인더 옆쪽에 보면 검정색으로 조그맣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다중 노출을 위한 레버입니다. 다중 노출이 무엇이냐? 다중 노출은 한 장의 필름에 여러 번 사진을 찍게 해주는 기능인데요. 바로 이런 사진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레버를 당기고 와인딩을 하게 되면 필름면은 돌아가지 않으면서 셔터를 다시 누를 수 있게 돼요. 그냥 와인딩을 했을 때는 옆에 필름 리와인더가 돌면서 필름이 넘어가는 게 보이지만 이 레버를 당기고 와인딩을 하면 리와인더가 돌지 않죠. 그래서 셔터 카운트도 올라가지 않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필름면에 여러 번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한 번 노출된 필름면에 다시 노출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노출 계산을 잘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다중 노출로 2장의 사진을 한 필름면에 찍으신다 하면 적정 노출보다 한 스탑 낮게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으면서 가장 많이 보시게 될 곳이 바로 뷰파인더죠. 이 뷰파인더 안쪽을 보면 왼쪽에 현재 셔터 스피드, 위쪽에 현재 조리개 값, 그리고 오른쪽에 아까 설명드린 노출기가 있습니다. 보시면 셔터 스피드와 조리개 값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정보들 중간에 피사체가 보입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는 부분이 바로 스플릿 스크린인데요. 여기에는 3가지 면이 있습니다. 제일 안쪽이 스플릿 프리즘, 중간 원이 마이크로 프리즘, 그리고 제일 큰 원이 매트면입니다. 경계가 선명한 피사체는 스플릿 스크린을 쓰시는 게 편하고요. 초점 링을 돌리다가 갈라져 보이는 위아래 상이 하나로 보이면 초점이 맞은 겁니다. 경계가 좀 불명확하거나 빠르게 움직이는 피사체를 촬영할 때는 마이크로 프리즘 부분의 상이 선명해질 때 촬영하시면 되고요. 최대 개방 조리개 값이 4.5보다 작은 렌즈나 접사 촬영을 하실 때는 매트면의 상이 선명해질 때 촬영을 하시면 된다 라고 사실 매뉴얼에는 나와 있는데 거의 스플릿 프리즘만 쓰게 되더라고요. FM2 배터리는 뷰파인더 안에 딱 요 정도 정보를 표시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안에 정보가 필요 없으시다 하면 배터리가 없어도 이 모든 기능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자, 이 정도면 카메라를 처음 잡아보신 분도 나가서 촬영을 잘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사실 FM2를 떠올렸을 때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으로 대두되는 것은 듀러빌리티죠. 내구성. 리뷰들을 보면 우스갯소리로 못을 박으려는데 망치가 없으면 FM2를 들고 와서 못을 박으면 된다. 그만큼 내구성이 좋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이걸로 못을 박으면 찌그러지겠죠? 찌그러질 텐데 그만큼 내구성이 좋다는 얘기일 거고 그만큼 고장이 덜 난다는 뜻이 될 겁니다. 그리고 구조가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전자장비가 적기 때문에 수리도 쉽죠. 단종된 카메라인데 수리가 쉽다, 유지보수가 쉽다. 저는 이 부분은 일반 사용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엄청 대중적인 카메라이기 때문에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요. 물론 이름값에 비해서요. 콘탁스-T2가 모든 것을 다 자동으로 해결해줘서 내가 찍으려고 하는 피사체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카메라라면 FM2는 사용자가 직접 모든 걸 다 해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찍으려고 하는 사진 자체에 조금 더 집중하고 조금 더 고민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바디입니다. 물론 불편하죠. 생각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AF도 안 되고 매뉴얼 포커스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빠르게 지나가는 피사체 같은 건 엄두도 낼 수 없죠. 하지만 모든 것을 다 편리함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거고 불편한 데서 얻는 것도 분명히 있죠. 뚝딱이 같은 데서는 느낄 수 없는 경쾌한 셔터 소리, 그리고 한 장 한 장 내가 만들어가는 사진. 완전 수동 카메라가 가져다주는 소위 말하는 감성,
이라는 걸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좀 불편해도 괜찮잖아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는 조금은 더 보고 싶어 죽을 것 같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까지 화이팅입니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새벽 5시 9분님이자 그렇네, 49. 3.1절이요, 3.1절. 대한동진 만세입니다, 대한동진. 여러분 집에 가고 싶어요.